왜냐면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이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듀엣도 하고 뭐 트리오도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때는 이제 유행처럼 그랬으니까 이제 월계가요제라고 그 광운대학교에서 하는 가요제인데 보통 가요제들은 그 학교 학생들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월계가요제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요제에 나갔죠. 근데 사실은 그 다른 가요제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이제 대학가요제도 2번 나가고 강변가요제도 한 2번 나갔는데 다 예선에서 떨어졌고요. 월계가요제만 본선에 이제 진출을 했죠. 거기서 서로의 아마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 그림이라는 친구 김한열하고 양진석 저 건축가 지금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두 친구가 이제 듀엣으로 나왔고 지근식 씨 나중에 너무 늦었잖아요. 새들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뭐 이런 노래 만든 지근식 씨가 또 듀엣으로 나오고 다 따로 나갔는데 서로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그다음에 곡을 좀 잘 쓰는 친구가 있었으면 연주를 이 친구들이 잘하고 곡을 지근식 씨가 잘 쓰고 그리고 서로 또 노래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4명이서 노래 그림이라는 팀을 이제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창작곡으로 카페 같은 데서 그냥 팝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창작곡을 부르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는 창작곡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인기가 없으니까 창작곡들을 하면. 근데 저희들이 조금 아마 괜찮았던 게 창작곡인데도 사람들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그거를. 뭐 압구정동, 신촌, 뭐 저 도남동, 뭐 라이브 카페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가서 노래를 했으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새들처럼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뭐 이런 노래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노래 그림으로 뭐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 노래들이 변진섭 씨한테 간 거죠. 우리 이제 노래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신촌에서 했는데 그때 게스트가 변진섭 씨였어요. 신인가요제에서 갓 은상을 받고 와가지고 그게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노래들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진섭 씨가 요거 내가 부를게.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된 거죠. 저희들은 그 음반을 낼 계획도 없고 누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간 거죠. 그게 변진섭 씨가 부르게 된 거죠. 변진섭 씨는 그때 이제 신인가요제 은상 타고 솔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게 된 거고. 아니, 저작권은 그냥 원래 그 작곡가가 갖고 있는 거고요. 작사 작곡가가 갖고 있는 거고 그 노래를 발표할 기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 노래를 발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근식 씨 노래가 변진섭 씨 1집에 담기면서 변진섭 씨가 또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다 뭐 군대 가고 뭐 유학 가고 단기사병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변진섭 씨가 앨범 다 노래 발표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연줄이 닿아가지고 이제 가스펠 주로 하는 그 음향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처음이고 너네도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음반이 88년도에 노래 그림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나왔죠. 나왔지만 그 회사가 가스펠을 위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대중가요 홍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방송국에 다 들어가 있고 LP가 그랬었죠. 그 누가 틀어줘요? 그거 뭐 LP가 방송국에 들어가 있기는 해도 아무도 그 음반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때 근데 그 방송국에 그것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입사를 했던 것도 운명이고 그분이 무슨 열정이 있었는지 그 들어오는 음반들을 전부 다 들어봤대요. 한 곡 한 곡 전부 다 LP가 오면 LP 올려가지고 전부 다 들어봤는데 그 음반을 듣게 돼서 방송에서 몇 번 틀게 된 거죠.
저희 노래 그림 앨범을. 그거를 그 당시 DJ 하셨던 이수만 씨가 들으시고 얘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수소문을 했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인연이 있었는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노래 그림 앨범 중에 제가 솔로로 부른 게 있어요. 잊을 수 없어라는 노래인데 나중에 변진섭 씨도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 들으시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수만 형님이 저를 선택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이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위 옷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입고 안경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노래는 제가 열심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다른 모습들이 너무 아니었고 생각도 되게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SM에서 1집이 나오고 한 1년 거의 다 됐을 때인데 제가 이제 앨범이 잘 안 되니까는 저도 그때 나이가 다른 친구를 다 취직해서 돈 벌 때거든요.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나올게요. 그냥 그랬죠. 그때는 이제 뭐 일 없어도 그냥 회사에 나가서 있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 뭐 너의 길을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직장을 좀 알아보고 그러고 다녔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그래서 대기업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간 친구들이 머리가 다 짧은 거예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 대단하네. 머리를 깎고 오나 여기는. 아, 면접 보러 간 게 아니고 저 원서 내려갔다. 원서 내려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서 내려오는데 머리를 깎고 와.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다니는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그럼 머리를 스포츠로 깎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아 거기 그 요번에 좀 사원 모집한다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그거 ROTC 출신 뽑는 거야. 제가 그만큼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하여튼 원서에서 이제 안 됐죠. 당연히 ROTC 뽑는 거였는데 잘못 갔죠. 아, 1집 타이틀이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그 김광진 씨가 만든 노래였어요. 김광진 씨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노래 그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음반을 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월간 팝송 기자분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노래 괜찮다.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저희 노래 그림하고 또 한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두 팀을 비교해가지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됐고 그 친구들이 됐어요. 그 친구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테이프를 저희한테 하나 줬어요. 니들도 한번 들어봐. 얘네 죽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뭐 학벌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랬대요. 우리 이제 보지 못하고 노래만 듣고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카피해가지고 부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들이 됐는데 그 친구들도 녹음 못하고 한 명이 유학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4학년 때인데 영어 학원을 다닐 때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에 여학생 2대 다녔는데 2대 가요제에 그게 운명인 거예요. 이게 참 진짜 만날래니까 거기 이제 2대상만 나갈 수 있는데 대상 받은 여학생이 있는데 노래가 진짜 좋더라. 근데 뒤에서 반주를 남자가 하는데 넥타이 메고 어디 무슨 투자 회사에 다니는데 유학을 갔다 왔대더라. 여학생이 부르다가 뒤쪽에 한 소절을 딱 부르는데 여자들이 다 넘어졌다.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경영학과 다닌 걸로 알고 있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잠깐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김광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에 거기 써 있었거든요. 김광진 그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투자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모 올 때거든요. 제가 SM에서 전화를 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찾았냐. 잠실 롯데월드에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또 그 카세트 테이프를 열심히
카피해서 부르고 다니고 그랬다. 근데 내가 이런 데서 이제 이수만 씨가 하는 프로덕션에서 노래를 하게 됐다. 곡이 있느냐? 그랬더니 곡이 있다. 네 곡이 있다. 네 곡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이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였던 거죠. 그게 녹음을 거의 다 하고 이수만 형님이 뭔가 한 곡이 없대. 한 곡이 없다. 뭔가 죽이는 게 없어. 뭐 그랬는데 그 곡을 딱 듣는 순간 수만 형하고 저하고 이거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이 타이틀곡이 돼갖고 녹음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제가 SM에서 1집이 녹음이 다 끝나고 마스터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앨범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비 오는 날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거의 10분도 안 걸려서 만든 거예요. 가사까지 다 한꺼번에. 지하 녹음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스가 있는데 거기 방음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박용준 씨가 있길래 야, 이거 데모 뜨자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로 데모를 떴어요. 그리고 그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며칠 후에 김광석 씨가 이제 녹음실을 알아보려고 그 새로 생긴 녹음실이라니까 거기를 SM을 찾아왔어요. 녹음실 구경도 좀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너 여기서 내는구나. 뭐 수만이 형 어디 갔어? 없네. 뭐 그러면서 있는데 제가 형 이거 내가 한번 만든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들려줬어요. 딱 듣는데 듣자마자 야 이거 내가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선뜻 아니 부르면 좋지만 제가 부르려고 만든 곡이니까 하여튼 처음에 좀 망설였는데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노래랑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면서도 이 노래가 과연 잘 맞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부르게 됐어요. 부르게 돼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제가 녹음실에 못 갔어요 그때. 작곡자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전화로 공중전화로 그때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사랑했지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사랑했지만 이렇게 그냥 바이브레이션 하지 말고 그냥 팍 질러주라. 그것만 지켜주면 아무 상관이 없던 노래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그냥 끊었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2집 때 사랑의 첫 녹음 때. 근데 나중에 다시 부르기 때 다시 불렀거든요. 근데 자기 스타일로 불렀더라고. 사랑했지 뭐 이렇게 불렀더라고. 제 기억에도 그게 더 유명해요. 그 버전이. 첫 번째 버전 들어보시면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되게 스트리트하게 불렀어요. 그때는. 잘 불렀죠. 그래서 나중에 우스갯소리지만 김경호 씨가 그 노래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내가 생각한 그 스타일로 이게 노래가 나오겠구나. 사랑했지만 하고 높게 쫙 가는 믹싱이 다 끝났다고 나한테 가지고 왔더라고 제작자가.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들었어요. 사랑했지만 하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와 넘어간다 했는데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절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 지금도 녹음을 안 해요. 행사 땐 불러요. 그 노래 유명한 노래니까 제가 불러요. 근데 녹음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작곡가이기도 하지만은 가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결국은 노래를 줘놓고 작곡자가 부르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사실 좀 그렇거든. 기분이 안 좋거든. 그래서 제가 녹음 안 해요. 지금은 뭐 김광석 씨 세상에 없으니까 제가 부르지만 제가 불렀으면 히트 안 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광석이 불렀으니까 알려진 거지. 그리고 김광석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한 곡이 막 히트해가지고 막 알려진 가수가 아니잖아요. 공연이 뜬 거예요. 공연이. 그 공연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이 사랑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는 공연이 뜬 가수지 히트곡이 있는 가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노래들이 다 골고루 다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음반을 낼 때 선곡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자기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잘 선택해서 음반을 채우고 공연할 때도 항상 안배를 잘 해서 공연의 어떤 내용이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